여러분 반갑습니다. 켄입니다. 오늘은 NCLEX 5강 chest tube 그리고 congenital heart defect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chest tube 먼저 볼게요. chest tube의 목적은 저희 가슴 안에 가슴 쪽에 있는 pleural space 네거티브 프레셔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chest tube가 사용이 되는데요. 네거티브 프레셔를 그러니까 방해를 받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pneumothorax, 두 번째로는 hemothorax, 세 번째로는 pneumohemothorax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방해를 받냐? 일단 pneumothorax는 말 그대로 pneumo, air이 pleural space에 들어가서 이제 그 폐의 팽창 그리고 수축을 방해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pneumothorax일 때는 chest tube로 air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emothorax는 bleed, blood가 들어가서 이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 blood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hemothorax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3번 pneumohemothorax 이거는 말의 뭐에 그쵸?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걸 둘 다 제거하는 거죠. air하고 blood를 제거하기 위해서 chest tube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도 알아야 되겠죠. 간호사가 위치를 알고 그리고 이 기능을 알아야지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apical chest tube라고 하면 이제 앞에 알파벳 A가 있잖아요. 그래서 A, for A, 에어를 제거하기 위해선 apical chest tube를 넣어야 된다. 근데 위치가 보면은 그 공기가 보통 위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가지 않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hest tube를 위쪽에다 pleural space 위쪽에다 집어넣어야지 공기가 빠지겠죠. 그래서 apical chest tube는 위쪽에 에어를 제거하기 위해 그쪽 위쪽에 위치하여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basilar chest tube라고 해서 여기도 알파벳 B for B, blood를 제거하기 위해 blood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밑에 쪽에 있겠죠. 밑에 이제 모여 있겠죠. 그래서 B, base, 렁의 베이스 밑에 쪽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apical chest tube가 있는데 apical chest tube를 관찰하는 도중에 거기서 그 컬렉션 체인버에서 드레이니지가 300ml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이 chest tube는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apical chest tube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에어를 제거하기 위해 위쪽에 삽입이 된 chest tube잖아요. 근데 드레이니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apical chest tube에서 apical chest tube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버블이 나오지가 않아요. 버블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바로 안 좋은 거겠죠. 왜냐면 apical chest tube는 아까 말한 대로 에어를 제거해야 되는데 버블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번 다음 example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chest tube가 사용이 되는 개수와 위치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unilateral pneumohemothorax를 치료하기 위해선 몇 개의 chest tube와 위치가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unilateral이라는 말은 한쪽 면을 얘기합니다. 한쪽 사이드. 그리고 pneumohemothorax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어와 blood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 면에 에어와 blood가 차 있어서 이거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chest tube가 위에 하나, apical에 하나, 그리고 basilar 밑에 하나 해가지고 총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한쪽 사이드에. 그리고 이제 2번을 보면 bilateral pneumothorax. bilateral이라고 하면 이제 양쪽 사이드에 공기가 차 있는 거죠. pleural space에. 자,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뭐예요? 필요한 chest tube가 apical chest tube가 필요하겠죠. 근데 양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한 개씩 필요해서 두 개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3번. 자, post-op chest surgery. chest surgery 후에는 chest tube를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고 어느 쪽에 넣어야 하나.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chest surgery라고 하면 항상 한쪽 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쪽 면만 지문에 나와 있지 않는 이상 한쪽 면에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에어와 블러드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포스트 옵 서저리 한쪽 면에만. 그러면 아까랑 뭔가 비슷하죠. 1번이랑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한쪽 면에 unilateral apical 하나, basilar 하나 해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exception이 하나 있어요. chest surgery를 했는데 exception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냐? unilateral pneumonectomy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3번의 B에 나와 있는 스펠은 틀렸습니다. 토로 뉴모넥톤이라고 하면은 폐를 제거를 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보통이 아니고 항상 한쪽만 제거를 하겠죠. 두 개 다 제거하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unilateral pneumonectomy.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폐를 다 제거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체스트 튜브를 어디다 넣을까요? 넣지 않겠죠. 왜? 지금 우리가 그 네거티브 프레셔를 다시 만들려는 이유는 폐가 다시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를 그 상태를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폐 한쪽을 제거한 뉴모넥토미 서저리를 받았으면 굳이 그 네거티브 프레셔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절대는 아니지만 필요가 없다. 그 체스트 튜브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problem solving. 이제 체스트 튜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볼게요. 자, 1번. 만약에 컬렉션 버르, 체스트 튜브랑 연결이 된 컬렉션 버르를 잘못해서 발로 쓰러뜨렸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엄청 당황하겠죠.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저도 아마 엄청 놀랄 거예요. 처음 겪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막 갑자기 엄청 세게 어떻게 잘못해서 차가지고 깨지지 않는 이상 잘 작동을 하고 있다면 그냥 다시 세워놓고 한 이제 호흡 좀 하고 다시 이제 하던 일 하면 되겠죠. 이때는 이머전시의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은 만약에 water seal이 break 됐다. water seal이 break 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더 serious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원래 환자의 그 이제 플로럴 스페이스에서 에어나 블러드를 이렇게 빼야 되는데 워터 실이 고장이 났다면 브레이크가 됐다면 다시 환자의 플로럴 스페이스로 공기나 블러드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서가 있어요. 일단 1번은 뭐냐? 적으세요. 1번 클램프, 체스트 튜브로 클램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컷. 왜냐하면 체스트 튜브랑 그 체인버랑 붙어 있으니까 여기 잘라요. 그 다음에 3번 submerge in sterilized water. sterilized water에 그 자른 부분에 튜브를 넣어요. 그래서 다시 그 워터 실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까 클램프 했던 거를 다시 언클램프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clamp, cut, submerge, unclamp 이렇게 네 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나올 때 여러 경우가 있는데, 자,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만약에 water seal이 break이 됐다. 그러면은 널스가 첫 번째 first action이 무엇인가요? 하면은 만약에 보기가 1번 clamp, 2번 cut, 3번 submerge, 4번 unclamp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first action이 뭐예요? clamp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바뀌었어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이번에는 best action을 고르라고 해요. 그러면 뭘 고르겠어요? 아까 보기 똑같이 클램프를 하게 되면, 아까 first action이었는데 이게 클램프를 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진 않잖아요. 그쵸? 실질적인 문제를 해주는 건 바로 submerge죠. 왜냐면 water seal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best action은 바로 submerge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3번을 볼게요. 다음. 만약에 체스트 튜브가 그 환자로부터 빠져나왔어요. come out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스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번은 그 홀을 그 이제 삽입이 된 홀을 열려 있잖아요. 그거를 장갑을 껴요. 글러브 핸드로 이렇게 막아요. 첫 번째로 한 다음에 바셀린 거스 드레싱으로 이렇게 막아요. 그렇게 해서 순서가 한 1번, 2번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이게 빠졌다. 체스트 튜브가 빠졌다. 1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first thing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cover with gloved hand, cover hole with gloved hand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best action은 뭐예요? 바셀린 거스 드레싱을 붙이는 게 제일이겠죠. 왜냐면 글러브 핸드로 하루 종일 이걸 막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셀린 거스 드레싱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버블링을 볼게요. 버블링은 이제 체스트 튜브에 그 관련해서 엔클렉스에서 좀 잘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버블링이 이제 생기는 체인버가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체인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suction control chamber에 생기는 버블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water seal chamber에 생기는 버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엔클렉스에서. 근데 그 버블링의 그 frequency가 두 가지가 있어요. intermittent 그리고 continuous. intermittent은 그냥 종종 나오는 거고, continuous는 intermittent은 간간히 나오는 거고, continuous는 그냥 뽀글뽀글 나오는 걸 continuous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suction control chamber와 water seal chamber에서 나오는 버블의 종류가 다른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게 어떤 거고 안 좋은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uction control chamber라는 건 그 환자의 체스트 튜브에서 충분한 석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벽에 딸린 석션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아니면은 그 이제 다른 어떤 석션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석션인데, 그 석션 컨트롤 체인버는 뭐냐? 그 석션이 너무 바로 직접적으로 환자의 체스트 튜브랑 연결이 되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석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걸 예방하기 위해 있는 게 석션 컨트롤 체인버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 이 석션이 충분한 석션의 힘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석션 컨트롤 체인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ntermittent 버블링이 생겼을 때, 석션 컨트롤 체인버에서 intermittent 석션이 생겼을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간간히 뽀글뽀글 거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석션의 힘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버블이 별로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intermittent는. 근데 continuous는 이 석션 컨트롤이 충분히 이게 석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intermittent 버블링은 석션 컨트롤 체인버에서 안 좋은 거고, 너무 약해서 석션이, 그리고 continuous는 좋은 거다. 충분한 석셔닝을 하고 있다. 자, 이번엔 water seal chamber에서 생기는 버블을 볼게요. 첫 번째, intermittent 버블링이 생기는 이유. water seal chamber에서 intermittent 버블링이 생기는 이유는 환자가 보통 이제 기침을 하거나 이제 exhale, 호흡을 내쉴 때 그냥 intermittent 버블링이 생깁니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죠. 하지만 continuous 버블링은 뭐예요? continuous 버블링은 리키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뭔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좋은 거라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suction control chamber에서는 intermittent 버블링이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continuous는 좋은 거죠. 자, 그리고 water seal chamber은 intermittent 버블링이 좋은 거고, 그리고 continuous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빈 박스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쉽게 거기다 이제 적으시면서
이렇게 나누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놓은 것 같아요. 이거 올리신 분이. 어쨌거나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클램핑에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룰이죠. 이건 뭐냐? 아까 제가 워터실에서 이제 워터실이 브레이크 됐을 때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 뭐였어요? 클램프를 하고 컷하고 submerge하고 그다음에 다시 unclamp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15초 내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클램프가 그 이유가 뭐냐면 클램프가 15초 이상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스텝은 15초 안에 끝낸다. 그리고 절대 클램프를 15초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는 여기에 뭐 아까 클램프 되어 있는 그 팁을 그게 이제 고무의 재질로 되면 더 뭐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congenital heart defect를 보도록 할게요. congenital heart defect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심장 장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congenital heart defect는 trouble이 될 수가 있고 no trouble이 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일단 trouble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trouble은 너무 일단 심각하기 때문에 살려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육, growth and development를 딜레이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life expectancy가 짧아질 수도 있어요.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퇴원을 하더라도 소형 EKG 모니터를 가지고 퇴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no trouble은 반대로 뭘까요?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growth and development에 그런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충분히 살 수도 있고 뭐 아까랑 반대가 되겠죠.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trouble 단어를 볼게요. TRBL에만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밑에 보자면 이 TRBL은 trouble의 특징, trouble congenital heart defect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대문자로 나온 거예요. 일단 첫 번째 RL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right to left blood shunt예요. right to left. 여기 trouble 단어 자체가 R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뒤에 L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R to L, right to left blood shunt 이다. 그리고 이번에 B, trouble에 있는 그 알파벳 중에 B, blue를 얘기를 하고요. blue는 다른 말로 cyanotic. 왜냐면 이제 피를 제대로, 그러니까 옥시전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좀 블루의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cyanotic이다. 그리고 이번엔 T, 되게 희소식인 건 congenital heart defect의 종류는 5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면 좋겠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다 하긴 힘들어요. 그쵸? 근데 이걸 아시면 돼요. trouble의 첫 번째가 T잖아요. T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T라고 시작되는 모든 congenital heart defect는 trouble이다. 밑에 리스트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trouble 리스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tricuspid atresia, tetralogy of Fallot, truncus atriosus, transposition of the great vessel, total anomalous of pulmonary vasculature.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T로 시작이 되죠. 이거는 전부 다 trouble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을 받아야 되고 다 문제가 생기는 그런 CHD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exception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left ventricular hypoplastic syndrome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위에 보시면 박스 위에 보시면 left ventricular hyperplasy라고 나왔는데 이건 다 틀린 거고요. left ventricular까지 맞고 hypo HYPO plastic syndrome이 되겠습니다. 딱 그거 하나를 제외한 모든 T로 시작하는 CHD는 다 뭐다? trouble이다. 그래서 이 trouble은
trouble CHD는 right to left blood shunt고 그리고 cyanotic이고 그다음에 다 T로 시작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no trouble을 볼게요. no trouble. no trouble은 아까 특징의 반대겠죠. trouble의 특징의 반대. 자, 아까는 right to left blood shunt였지만 이번엔 left to right blood shunt가 되겠고요. 아까는 cyanotic이었겠지만 이제는 non-cyanotic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T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ventricular septal defect, patent foramen ovale, patent ductus arteriosus, 뭐 pulmonary stenosis, atrial septal defec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T로 시작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CHD에 대해서 굳이 다 하나하나 외우지 않으셔도 T로 시작하고 그리고 left ventricular hypoplastic syndrome 이거는 전부 다 트러블이고 그 외에는 다 no trouble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이제 1번 murmur 우리가 auscultate 하면은 이 두 가지 trouble하고 no trouble 둘 다 murmur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이 두 가지 경우 다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이코카르디오그램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그 특히나 그 select that all applied 적용이 되는 걸 다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잘 나오는 그게 있어요. 이게 바로 tetralogy of Fallot은 뭐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안 외우셨다면 외우면 굉장히 쉬운 문제겠지만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잘 외우기 위해서 이게 varied pictures of a range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앞에 알파벳 뒤에 알파벳 다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VD varied ventricular defect pictures P pulmonic stenosis 그리고 of a overriding aorta range right hypertrophy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국어로 굳이 하자면 다양한 렌치의 그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varied VD PS of a OA range RH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클렉스 5강이었고요. 여기까지 같이 공부하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6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